삼성은 이재용 부회장 구속이 결정되고 2시간이 지나서야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지난달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 곧바로 공식 입장이 나왔던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그룹 컨트롤타워 미래전략실에서 밤새 사무실을 지키던 사장단은 아침부터 비상회의를 열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등판설도 제기됐지만 삼성은 부인했습니다. 삼성은 일단 미래전략실의 해체를 미루고 미래전략실 중심의 비상경영체제에 들어갈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미래전략실을 이끄는 최지성 부회장과 장충기 사장도 수사를 받고 있는 처지여서 이미 연기된 정기 인사는 물론 채용마저 또다시 미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인수합병 등 외부 경영 활동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당장 삼성이 인수한 미국 기업 하만의 주주총회가 오늘 열리는데 결과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점차 강화되고 있는 세계 각국 부패 방지 법안의 제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매출의 90%가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적용 대상으로 삼을 빌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의 국익에 굉장히 큰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다만 투자업계는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이나 신사업 추진에는 악재이겠지만 반도체 통신 업황이 좋은 만큼 삼성의 실적에는 큰 영향이 없을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현용입니다. 초대 회장인 이병철 회장 때부터 삼성의 총수들은 검찰의 칼끝에 숱하게 쏘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사카린 밀수, 아버지는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엑스파일, 삼성 비자금 사건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았는데요. 단 한 번도 구속된 적이 없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 창업 79년 만에 첫 총수 구속이라는 불명예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전준홍 기자입니다. 삼성그룹 총수의 구속 위기는 군사정권 출범 직후에 찾아왔습니다. 부정축제자 엄단에 나선 검찰이 당시 기업인들을 줄줄이 구속하는 와중에도 이병철 초대 회장은 국가에 전 재산을 내겠다는 각서를 쓰고 구속을 피했습니다. 66년 사카린 밀수 사건으로 회장에 대한 구속 여론이 일었을 때도 실무를 맡은 차남만 구속되는 데 그쳤습니다. 2대 총수인 이건희 회장도 수차례 구속 위기를 넘겼습니다. 95년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에서는 불구속 기소된 뒤 집행유예가 선고됐고 2005년 이른바 삼성 엑스파일 사건 당시에는 서면 조사만 받고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2008년 삼성 비자금 특검에서도 불구속 기소된 뒤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한 번도 수감되지 않았습니다. 피해를 많이 끼쳐서 죄송합니다. 오늘 예상을 좀 하셨어요? 집행유예 판결이나 일부 무죄 판결에 대해서 사전에. 그런 건 예상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규모 변호인단을 동원한 치밀한 방어 전략으로 수차례 구속의 고비를 넘겨왔던 삼성 총수들.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에게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데 이어 구치소 수감까지 이어지면서 삼성 총수는 불구속이란 세간의 공식이 79년 만에 깨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전준홍입니다.